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찾아주시니까는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요, 페이지 162를 해볼게요. 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고요. 네. 해빙 신호등. 내 앞에 놓인 세상을 바꿀 수 있다니. 그것도 내면에 있는 감정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다. 정확한 원리는 모르지만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지 않은가. 한 번은 교수, 공무원, CEO 등과 저녁을 먹을 때였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주 전이었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오던 차가 제 차를 부딪힌 거예요. 범퍼에 살짝 스크래치가 났지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를 낸 분에게 그냥 가도 좋다고 했지요. 그분이 하도 고맙다고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말을 이어갔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뒷차를 박았어요. 그런데 차 주인이 나와서 범퍼를 손으로 쓱 문지르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내가 마음 쓰는 대로 세상도 그것을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것을. 이런 일 있지 않으세요?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예, 뭐 괜찮습니다 하면 또 뭐예요? 예. 또 내가 또 실수를 또 서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똑같이 괜찮습니다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 그대로 세상은,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이거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냥 머리로 이해를 하면서 그냥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그대로 베풀면 그냥 그게 나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타인도 나라는 거. 나중에는 에너지 수치 있잖아요. 600대 그 수치에서 보면 600 보시면요. 밝기 있잖아요. 사랑의 밝기, 의식의 지도 보시면 600대면은 거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신의 관점인가요?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밖에 모르고 나만, 내가 잘 돼야 되고 뭐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도 있지만 그러니까 분리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분리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것이 다 그냥 나한테 하는 것, 밖에 타인한테 하는 것도 나한테 하는 것,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외우고요. 그냥 나한테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냥 나한테 하는 게, 그러니까 부메랑 같이 옛날에는 돌려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친절해야 되겠다? 그냥 헌신하고 친절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각성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게 타인한테 하는 것도 나한테 하는 거라는 거. 그쵸? 그래서 화낸 것도 나한테 화낸 거고, 친절한 것도 나한테 하는 거고. 그쵸. 나한테 모든 것들이 엄마한테 복수할 거야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엄마한테 복수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복수하는 게 타인한테, 엄마한테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 자신한테 학대하는 거. 네, 그런 모습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다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타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쵸? 예. 돌아온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어제 사고가 났어. 근데 친절했어. 근데 오늘 내가 잘못하다 실수를 했어.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친절하지 않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전에 내가 또 친절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한 게 오늘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에 뿌렸던 것도 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왜 어제 했는데 오늘 안 했어 이런 걸 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뭐예요? 나는 그냥 친절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신나라 님도 들어오십니다. 지금 또. 네. 그래서 서윤의 말을 들어서일까? 금방 이해가 갔다. 그 사람도
감정을 활용해 자신 앞에 놓인 세상을 바꾼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의식의 수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의 밝기로 내가 20이냐, 30이냐, 50이냐, 75냐, 100이냐, 125냐, 200이냐, 35의 수용이냐, 그죠? 500의 사랑이냐, 기쁨이냐. 기쁨을 뭐요? 그냥 내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감정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기 그냥 의식, 사랑 있죠. 사랑을 잘 활용해서 사랑의 수치, 사랑을 잘 활용해서 자신 앞에 놓인 세상을 바꾼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쵸? 우리도 사랑을 많이 해야 돼. 근데 들을 때는 하긴 하는데 또 나가면 어때요? 아유, 제가 그래서 그래.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어.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걸 안 하려고 많이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저도. 네. 네. 최근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부쩍 공돈이 들어온다고 느껴지던 기간이 있었다. 한참 전에 빌려준 돈이 갑자기 돌아오거나 몇 달 동안 밀려있던 출장비가 뒤늦게 입금되기도 했다. 잊고 있었던 몇백 달러를 설악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적도 있었다. 몇 년 전 해외여행을 갔을 때 남겨왔다가 까맣게 잊어버린 돈이었다. 사실 평소 내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다. 여윳돈이 생기면 모조리 적금이나 연금에 넣어버린 탓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넣어둔 것이었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돈이었지만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부자가 된 듯 기분이 좋았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 이유는 내가 통장을 볼 때마다 있음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예전에 내가 벌써 에너지를 보내서 지금 창조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거를 본 게 아니라 그래도 홍주연님은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라 잔고가 없어도 다 저금을 한 거잖아요. 없어도 뭐예요? 그냥 있음을 계속 느꼈던 거예요. 느낌을. 그랬더니 이제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다. 전에부터 이제 해빙을 하신 거예요. 네. 다시 서인의 이야기에 집중할 시간이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내려놓은 그녀가 양손을 깍지 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 취하는 자세라 살짝 긴장이 되었다. 이제 해빙 신호등에 대해 아신 차례예요. 신호등이요? 네, 우리도 초록불에 길을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잖아요. 해빙 신호등도 비슷한 원리예요. 소비를 할 때 해빙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이 그것이죠.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빙하기 전에 각성이 되어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저는 노란불일 때 순간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노란불일 때 순간 판단 잘해야지 너무 늦어버리면 빨간 거를 확 지나가버리고 그러다가 잘못하다 찍혀버려서 돈 나가고 야 그럴 때 무조건 또 스탑해야 되는데 또 아쉽다고 아까울 때가 있고 그 이제 아리까리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쵸? 초록불이나 빨간불일 때는 확 느껴질 땐 괜찮은데 중간하게 아리까리한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제일 이제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봅시다. 기가 쫄깃했다. 막상 헤딩을 해보니 내면에 보내는 신호가 항상 분명했던 것은 아니었다. 예, 그 노란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릴 때도 많았던 것이다. 그러던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니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내가 나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지만 나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삶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행복을 경험하는지, 짜증남을 경험하는지,
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막 내가 고통스러워하는지조차 모르고 밖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어우 쟤가 왜 저래. 쟤가 이기적이야. 뭐야." 막 그러면서 밖을 보았기 때문에 개선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개선도 안 되고 저만 고통스럽고 힘들었었던 거죠. 근데 너무 고통스러웠었던 때가 저는 2010년 그때 이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왜 이게 세상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막 찾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힘든 게 해소가 될까? 해소가 될까?' 하다가 만난 게 저는 이 의식 아카데미라는 치유사 공부하는 수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밖에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게 나로부터 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내면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면을. 그래서 이 내면을 보기를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 "너 때문이야."라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님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야 한다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볼 수 있는 거, 나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믿음을 볼 수 있다면,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다시 내가 원하는 거면 그냥 하면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면 뭐예요? 다시 원하는 거로 다시 세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얼만큼 결정하고 내가 바꾸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걸 '아 이런 걸 느꼈구나. 내가 밖에 보이는 게 저 이기적인 사람이야.'라는 게 나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시간. 인정하고 그걸 다시 '아 나는 그럼 행복을 선택해야 되겠어.' 하고 선택하고 다시 또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을 먼저 보고 있어야지만 신호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완전히 걷어들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밖에서 보는 게 '내 거구나.'라는 거를 느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가 저는 어제도 그냥 몇 분을 만나 뵀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이 방송이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책 모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려주시는데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어서 그게 이렇게 보니깐요. 그분들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야 연예인들이 이런 걸 알면 굉장히 있잖아요.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면서 나쁜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악플에 굉장히 시달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다면 '악플에 시달리지를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쁜 소리를 듣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기 얘기구나. 또 나는 내 얘기하는구나.' 각자 자기 세상을 살면서 자기 얘기만 하고 있구나. 그런 거가 인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을 보는 거가 많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면은 공부도 좀 하시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건데 인정하는 거 그런 것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해빙 신호등을 쓰셨는걸요? 해빙 신호등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구두를 골라 놓고 사지 않은 경험을 말씀하셨죠? 그때로 돌아가 보죠. 구두를 사려고 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불편하고 또 긴장됐어요. 느낌이 있어. 별로 안 좋아. 뒤에서 누군가 내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구두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해빙 신호등이 딱 왔을 때 불편하고 긴장되고 뒤에서 누가 내 머리를 막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벌써 내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느끼고 있는 거를 감정과 느낌을 알아차리신 거예요, 이분은요. 그쵸?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찝찝하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해빙 신호등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건
멈추라는 신호예요. 혹시 도박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호텔, 카지노를 지나가다 본 적이 있어요. 인상을 쓰면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지요. 그중 편안하거나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저도 그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 한 번씩 이제 프로모션에 이제 이렇게 당첨이 되면 해외여행을 막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더들 중에서 빠찡꼬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이걸 막 그렇게 즐겨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여사님은 오셨나 모르겠네요. 이 여사님은 되게 즐기세요. 근데 저는 즐기지 않는데 한 번씩 이게 가끔씩 이렇게 이제 뭐 심심할 때 '뭐 하지?' 사람들이 그러고 내려가 봐요. 그럼 딱 보면요. 되게 많이 즐기는 남자 리더분들이 있어요. 그럼 벌써 담배 피고요. 인상 막 쓰고요 있으면 '아 지금 벌써 돈을 엄청 집어넣구나.' 근데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벌써 있죠. 막 안 되고 있는 막 인상을 웃고 있어야 되는데 그쵸? 헤딩을 하려면 막 있잖아요. 돈이 막 들어가 가지고 안 따도 막 웃고 있으면서 헤딩을 느껴야 되는데. 그쵸? 그거를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막 인상만 쓰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안 되죠.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중 편안하거나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냥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그랬죠. 아니요. 그 반대였어요. 얼굴 표정도 우울하고 어깨도 움츠러든 채 긴장한 모습이었죠. 맞아요. 그건 긴장과 불안함이죠. 내면의 목소리와 다르게 행동하니까요. 내면에서는 뭐예요? 따고 이 현재 의식에서는 따고 싶다는 거지만 내면은 긴장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이런 신호를 느낀다면 해빙 신호등은 무슨 색깔이겠어요? 네, 긴장감은 빨간불이다. 멈춰라 이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빨간불이란 긴장과 불편함, 불안과 걱정이었다. 나는 이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초록불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물 흐르듯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죠. 저는 약간 여기서 그냥 편안한 거를 선택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저는 이제 하나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는요. 좀 전 '느낌이 나는 잘 맞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내 느낌은 완전 난 피를 잘 받고 내 느낌이 너무 좋아. 인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내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저 사람은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이요. 느낌이 틀린 저는요. 제 느낌이 진짜 딱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 있잖아요. 100% 맞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왜? 내 믿음에서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기 때문에 딱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믿음이 100% 100% 올바르면 그건 괜찮아요, 세상 사는데. 근데 이 믿음이 어릴 때 상처에서 잘못 세팅된 게 있어요, 기억이.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느낌이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몰랐어요, 예전에. 근데 선생님이 "그거 잘못될 수 있는 거라는 거. 그 느낌이 틀릴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100% 믿다고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틀릴 수 있는 거죠?" 하고 그때 여쭤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 100%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믿음 신념 있잖아요. 믿음 체계 신념에서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 하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다. 왜? 어릴 때 잘못 세팅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내가 그냥 느낌으로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이걸 보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근데 좋은 거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뭐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제 요거는 인제 가볍게 얘기를 한 거지만 네 제가 부모님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 모든 신념 체계는 가난함에 세팅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는요 성공 안 해도 돼요. 저는 돈이 없어도 돼요." 그게 뭐야? 돈이 없는 게 편안함이에요. 가난한 게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약간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자연스러움과 편안함,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맞아요. 맞는데 진짜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도요 이러는 거야. "나는 이거는 안 해." 왜? 이걸 바꾸는 거거든요. 무의식을 바꾸는 공부를 해요 저는. 무의식 바꾸는 공부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것만큼 제대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의식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을 진짜 바꾸고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구나.'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무의식을 바꿔야 될 때라는 거야, 잘못 신념을. 그래서 요런 거는 좀 구분을 하시면서 빨간불일까 초록불일까 아리까리할 때는 적어 보고 아니면 좀 더 나보다 나은 분한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를 그냥 안내를 좀 받는 거.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 근데 안내받는 거는 괜찮다는 거죠. 안내와 선택, 책임지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하고 결정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 샌들을 탔을 때가 떠올랐다. 온몸이 가뿐해지면서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손과 발이 뜨끈뜨끈해지는 느낌도 들었다. 그것은 편안함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 몸과 마음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얼른 구두를 내려다 보았다. 신발에 달린 검정 리본이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마음이 호수처럼 편안해졌다. 잔잔한 기쁨은 물결처럼 온몸으로 퍼져갔다. 네, 좋은 초록불인 것 같아요. 그쵸? 아, 그 차이를 알겠어요. 이걸 살 때는 확실히 초록불이었어요. 그 즐거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잘 이거 미세한 거 잘 느끼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낭비하면서 남한테 과시하면서 기분 좋아." 이거는 편안함이 아니라는 거. 그 내면에 그걸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건 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 내면을. 예. 그건 구분하시고요. 서윤이 빙그레 웃으며 오른쪽 검지와 중지를 위로 세우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모은 뒤 손을 오른손 눈 앞으로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중지를 위로 세우고 나머지 세 개를 해서 그냥 이렇게 손을 올렸대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나요? 헤빙 신호등을 사용할 때 이 동작을 취해 보세요. 뭐 이렇게 동작을 취해 보래요. 네. 근데 이거를 하기 직전 이것까지 한다면 벌써 알아차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스로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는 각성하는 연습을 해요. 꼭 이것까지는 안 해도 각성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 몸속의 에너지는 이마에서 코와 입으로 이뤄지는 몸의 중심을 타고 이동하죠. 그러니까 몸의 중심을 타고서 에너지가 이 있잖아요. 이 중심 등줄기로 해서 이 차크라가 착 에너지가 연결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제일 에너지 통로라고 얘기를 하고 눈이 제일 에너지 통로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마에서 코와 입으로 이제 요 중심. 그래서 돈의 흐름이 이 손가락을 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각계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동작을 알려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신호등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아하, 해빙 모션이군요. 이제 대화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양손을 가지런히 무릎에 올린 채 서윤이 자상하게 일러주었다. 해빙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주죠.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도 그 신념, 무의식에서 진짜 내가 옳은지 그것도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말씀하시네요. 하지만 잘못된 고정관념과 세상 속 시끄러운 잡음 때문에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죠. 네, 요거 얘기해 주셨 잘못된 고정관념이 나의 생각인 거예요. 나의 생각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자기 고정관념으로 어릴 때 상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희 선생님을 보고 저와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해석을 하시는 걸 보고 '와 저렇게도 보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걸 보고 끝까지 앉아서 수업을 들어보세요. 불편해도 들어보세요. 그게 진짜인지 왜 불편한지 적어보세요. 그거를 해설하세요. 이게 해석을 다시 재맥락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류를 해서 보고 있는 거가 그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걸 다른 세상에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A라는 사람이 '아 나는 쟤는 이기적이야.' 했던 게 그 A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A가 사라지고 B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B한테도 내가 '아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공부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고정관념은 내가 바꾸는 거예요. 예. 내가 바꾸는 거. 음. 그리고 그녀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해빙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답은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빙을 하며 지속적으로 시선을 자신의 내면에 두세요. 지속적으로 시선을 내 내면에 두어야 된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믿음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 작은 편안함, 작은 온기가 점점 더 분명한 느낌으로 커질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좀 놀랍기도 했다. 내가 스스로를 믿게 되다니 정신적 지도자에게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걸까? 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네, 해빙 신호등을 사용해서 조금씩 그 느낌을 키워볼게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저 또 그럴 때 또 있지 않아요? 오늘 일요일인데 혹시 누가 결혼식장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있어요. 좀 이렇게 선택할 때. 그 왜 축의금을 내는데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는 10만 원 할까 20만 원 할까.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딱 떠올랐을 때 '아 내가 10만 원을 했을 때 어떨까?' 내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 '아 그냥 나 10만 원 할 거야.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아리까리할 때가 있죠, 노란불이 켜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저는 그래서 10만 원을 했을 때 뭔지 아쉬운 듯한 찝찝함이 남아. 그러면 어 20만 원을 했을 때 20만 원을 했을 때 내가 '아 편하네.' 뭔가 좀 넉넉함을 느껴. 그럴 때는요. 내가 이렇게 딱 보고 큰 건 편안함을 선택하셔야 돼요. 편안한 거. 그래야지 이 찝찝함이 있잖아요. 오래가요. 그럼 돈은 이러나 저러나 인제 갔어요, 상대방한테. 갔어요. 갔는데 지금 남아 있는 느낌은 뭐예요? 찝찝함을 남기느냐, 그냥 '아 그냥 잘했어.' 풍요롭게 편안함을 느끼느냐. 그게 남아 있어요, 나한테. 근데 편안함은요 금방 사라져요. 저항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찝찝함은 뭔가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있잖아요. 예. 우리 시어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쵸? 예. 그럴 때는 빨리 이거를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 찝찝한 거는 나한테 남아서 엄청 찝찝한 게 오래가요. 그러면 다른 일도 찝찝해요. 다른 일을 해도 찝찝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빨리 이 찝찝함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